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브릿지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꼰대 논쟁이 있었는데요. 안녕히 계세요라는 신입사원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면 자신이 꼰대냐는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꼰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민영 박사님과 나눠봅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도 젊은 꼰대가 온다라는 책을 쓰기도 하셨죠. 네. 우리가 꼰대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정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어원, 유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우리 꼰대는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은어인데요. 네. 사실은 이 꼰대는 프랑스어의 백작이라는 의미의 꼼떼 라는 네. 말에서 이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이 백작과 같은 어떤 자귀를 수여받고 본인들이 스스로를 꼰대라고 불렀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비웃으면서 일본식 발음은 꼰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네, 이 꼰대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최근에 회사, 직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일컫는 꼰대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2019년 9월에 BBC의 오늘의 단어로 이 꼰대가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때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늘 본인이 옳다고 말하는 나이 많은 사람 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방식을 강요하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꼰대 질을 하는 직장 상사를 주로 이제 일컫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크루트에서 직장인 한 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명 중에 9명이 우리 회사에 꼰대 있다. 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꼭 나이가 많은 사람만을 이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대기업 꼰대 피하려다 판교서 점꼰 만났네. 점꼰. 네. 네, 우리 이제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은 판교에서 조금 다른 조직 문화를 기대를 했는데 네. 그렇지 못한 경험들에 관련된 이런 기사였었습니다. 그래서 고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97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우리 조직에 젊은 꼰대 있다. 라고 응답을 한 비율이 10명 중에 7명 네. 이나 됐었습니다. 자, 결국 꼰대는 나이 불문이라는 이제 의미겠죠. 실제 미국의 소설가 헨리 애덤스가 권력은 인간의 공감 능력을 죽이는 종양의 일종과 같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꼰대는 공감 능력이 부족이라고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오르면 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게 실험으로도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교의 스쿠빈더 교수가 권력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본 네.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권력자와 일반인의 뇌에 자기장을 공급을 해서 관찰을 한번 해봤더니 실제 다르게 반응을 하더랍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뇌는 미러링 기능을 잘 못하더라. 자, 이게 네. 이제 결과로 밝혀지는데요. 미러링은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추측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공감 능력이라는 거죠.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한 거죠. 네. 네. 또 다른 실험도 있습니다. 2006년도에 미국의 애덤 갈린스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권력과 공감 능력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런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룹을 두 개로 나누어서 네. 한쪽 그룹은 권력을 행사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했고요. 또 한쪽은 명령을 받았던 경험을 떠올려 보도록 한 거예요. 네. 그런 이후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본인의 이마에 대문자 E자를 써보도록 한 겁니다. 네. 네, 그랬더니 권력을 행사했던 경험을 떠올렸던 그룹이 반대 그룹에 비해서 제대로 쓰지 못할 비율이 3배나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쪽에서 글자가 보이도록 쓴 거예요. 바꿔 네. 좌우 반전으로 썼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실험인데 신기한 결과가 나온 것이죠. 자, 그래서 권력을 가질수록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이 실험의 결과였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학계에서는 오만증후군 오만증후군. 이라고 네. 하는 용어를 하나 만들어냈는데요. 2009년도에 브레인 학술지에 처음 사용된 용어입니다. 네. 이 용어는 장기간 아무에게도 견제받지 않은 권력자에게 생기기 쉬운 증후군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그 의학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은데요. 타인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 네. 그리고 지극히 낮은 수준의 현실 감각, 그리고 무모한 행동. 자,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꼰대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말만 네.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네, 누구나 자기가 꼰대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자기도 모르게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노력하면 좀 나아지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인크루트 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인 10명 중에 4명이 꼰대 소리 듣지 않으려고 나 노력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보여진다는 거는 사실 좋은 게 아니니까는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실제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되도록이면 말수를 줄인다. 아, 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한다. 이런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공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네. 잘 들으려면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할 텐데요.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게 되는 모든 행동이나 감정은 사실 우리 뇌가 이제 지시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노화가 되죠. 뇌도 똑같이 노화가 됩니다. 네. 예. 그런데 그중에서 공감과 관련이 있는 뇌의 그 기관도 노화가 돼서 제대로 공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듣다가 나의 의견과 예를 들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떼는 아, 라떼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의 뇌에는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그 능력을 담당하는 해마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도 역시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서 그 크기가 연간 0.5%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어들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따라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방식을 우기는 그러니까 꼰대의 행동,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조직에서는 새로운 업무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네. 이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해마의 노화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나 공감해야지. 받아들여야지. 근데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인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이 뇌의 해마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으로는 뭐 운동, 학습, 명상, 네.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특히 뇌과학자 마지드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유산소 운동을 1년간 꾸준히 했던 그룹이 해마가 한 2% 성장했다. 네. 이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장기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려 12%나 커졌다. 이러한 보고도 있습니다. 아, 운동이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의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세대의 차이라기보다는 공감하고 또 노력하고 그러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